좌표 평면에서 꼭지점이 점 A로 일치하는 두 이차함수 얘네들의 그래프가 있습니다. 그럼 먼저 요 함수의 꼭지점의 좌표를 구해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 함수의 이 오른쪽에 있는 우변을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야 됩니다. 따라서 마이너스로 묶어주신 다음에 요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요 완전 제곱식이 되려면 x 계수 반의 제곱이 옆에 와야 되죠. 따라서 요 x의 계수가 마이너스이니까 반이면 마이너스 1이고요. 그거의 제곱이면 1입니다. 그래서 플러스 1을 해주고 자 이렇게 되면 원래식과는 달라지는 거니까 마이너스 1을 해줘서 원래식과 똑같게 만들어주는 거죠. 이해하셨죠? 그러면 요 부분이 뭐가 되냐 하면 바로 x-1의 제곱이 되는 거고요.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이렇게 있는 겁니다. 그래서 여기 전체에 지금 마이너스가 붙어있는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. 이거 펼쳐주시면 마이너스 x-1의 제곱 그 다음 플러스 1 이렇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. 자 그러면 우리 배운 바에 의하면 요 함수는요. y는 마이너스 x제곱의 그래프를 x축의 방향으로 1만큼 y축의 방향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한 그래프가 되는 겁니다. 그렇죠? 근데 얘의 꼭지점의 좌표는 0,0이라는 거 다 알고 있어요.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는 0,0의 이 점을 x축으로 1만큼 y축으로 1만큼 평행 이동하면 얻어진다 라는 것입니다. 따라서 x축으로 1만큼 이동하면 x좌표 1 되겠죠? y축으로도 1만큼 이동하면 y좌표도 1 됩니다. 그죠? 따라서 이 함수의 그래프에서 꼭지점의 좌표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? 바로 1,1이 된다라는 거 요걸 먼저 기억해 두셔야 돼요. 됐죠? 그럼 요거 1,1입니다. 자 그러면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의 대충의 모양을 우리가 파악할 수가 있어요. 왜냐하면 이 그래프의 꼭지점도 1,1이고요. 그 다음에 A가 양수, 즉 최고창의 계수가 양수이므로 그래프의 모양은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될 겁니다. 따라서 이 그래프를 대충 여기다 그려볼까요? 여기다 대충 그려보시면 여기를 이렇게 요걸 X축이라고 할 거고요. 여기를 Y축이라고 한번 해보겠습니다. 그러면 이 함수는 꼭지점이 1,1이니까 여기에 지금 점 A 1,1이 있는 건데 얘가 꼭지점이고 아래로 볼록인 2차 함수의 그래프니까 대충 이런 식으로 그래프가 그려질 거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자, 그런데 이게 이 2차 함수의 그래프의 특징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서 알고 있어요. 이게 뭐냐 하면 자, 이 꼭지점을 지나가는 요 직선 있죠? 꼭지점을 지나가면서 Y축에 평행한 요 직선이 바로 대칭축이 되는 겁니다. 뭐 축이라고 부르죠. 우리가 흔히. 이게 무슨 의미냐 하면 이 그래프 자체가 요 대칭축을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 형태를 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. 이게 이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해요. 됐죠? 자, 그러면 하나하나 따라가 봅시다. 이 그래프가 Y축과 만나는 요 점을 B라고 했고요. 점 B를 지나면서 어떻게 했냐 하면 X축에 평행한 직선을 긋는다 그랬습니다. 그럼 이렇게 직선이 그어지겠죠? 이 직선과 이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 B가 아닌 점을 C라고 둔 겁니다. 이렇게 된 거예요. 됐죠? 자, 그러면 이 B와 C점의 좌표를 구해낼 수 있는지 그걸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먼저 이 B라는 점은 이 이차함수 그래프와 Y축이 만나는 점이에요. 근데 Y축과 만나는 점의 X좌표는 0이죠. 그쵸? 따라서 요 식에 X 대신 0을 대입하게 되면 Y값은 C가 나옵니다. 즉, 이 B점의 X좌표는 0이고요. Y좌표는 C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요 C와 요 C는 다른 C입니다. 요건 소문자, 요건 대문자예요. 그 다음에 B하고 C는요. 이 B를 지나면서 X축과 평행한 직선과 요 이차함수의 그래프가 만나는 점이기 때문에 이 C점의 Y좌표가 B점의 Y좌표와 똑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래서 먼저 이 C점의 Y좌표 역시 스몰 c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됐죠? 그 다음 이제 이 대칭축의 역할이 등장하게 됩니다. 자, 이 B와 C는 Y좌표가 서로 똑같죠? 즉 BC는 이 대칭축에 대해서 서로 대칭인 관계에 있는 두 점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자,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여기서부터 대칭축까지 이 길이가 1입니다. 1.
왜냐하면 X좌표가 B점은 0이고 A점은 1이기 때문이죠. 그죠? 그 다음에 요 두 개가 서로 직각으로 만나니까 요 대칭인 관계에 있다라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길이도 얼마가 돼야 돼요? 1이 돼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그쵸? 그래야 요 축을 접는 선으로 해서 이렇게 접었을 때 B하고 C가 정확히 겹치게 되겠죠. 그게 바로 대칭점의 특징입니다. 그쵸? 자, 그렇다면 이 C점의 X좌표를 우리가 알아낼 수가 있는 거예요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1이다. 근데 A의 X좌표가 1이다. 라면 이 C의 X좌표는 1에서 1만큼 더 간 2가 된다.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됐습니까? 그래서 정확하게 우리가 이 점의 좌표를 알아낼 수는 없지만 요 정도까지는 구해낼 수가 있어요. 이해가 됩니까? 자, 요 C와 지금 요 C와 요 C가 다 똑같은 C입니다. 됐죠? 자, 그런데 두 점 AC를 지나는 직선이 그랬네요. 자, 두 점 AC를 지나는 직선이다 그러면 요런 직선을 의미합니다. 요걸 색깔을 바꿔서 다시 그려볼게요. 요런 직선을 의미하죠. 그죠? 그러면 요 직선과 다시 Y축이 만나는 요 점의 요 점을 우리가 D라고 한 거예요. 근데 이때 삼각형 BDC의 넓이가 12라고 주어져 있습니다. 됐죠? 근데 이미 이 BDC가요, 직각삼각형인 걸 알고 있습니다. 요렇게 직각이죠. 왜냐하면 요 직선이 X축과 평행한 직선이기 때문에 X축, Y축이 수직이라면 이 직선과 Y축도 수직입니다. 그럼 여기가 직각이고 요 변의 길이가 2인 걸 알고 있으니까 우리는 요 변의 길이만 구해낼 수 있다면 넓이 구하는 건 껌먹기죠. 자, 그러면 이걸 어떻게 구해낼 수 있느냐라는 건데 이 D점의 좌표를 우리가 뭐라고 둘 수 있냐면 이 D점은 이 빨간색 직선이 Y축과 만나는 점이니까 X좌표는 여전히 0입니다. 그죠? 그 다음에 Y좌표는 얼마인지 알 수가 없죠.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지수 T라고 두는 겁니다. 요렇게. 됐습니까? 자, 이때 이 빨간색 직선에서요, 점 3개, 즉 A점과 C점과 D점이 전부 이 직선 위에 놓여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그러면 이 점들 중에 어떤 두 점을 뽑아내서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도 항상 일정한 기울기가 나와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먼저 요 두 점 A점과 C점을 가지고 이 직선의 기울기를 구해보면, 자, X의 변화량은 요 좌표가 2니까 2에서 2를 빼줍니다. 그죠? 요건 뭐냐 하면 C점의 X좌표 빼기 A점의 X좌표예요. 그러면 C점의 Y좌표 스몰 c에서 A점의 Y좌표 2를 빼준 것이 바로 이 빨간색 직선의 기울기가 되는 거예요. 그렇죠? 그런데 이 직선의 기울기를 A점과 D점을 이용해서 구해도 똑같이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. 따라서 자, A와 D를 이용해서 기울기를 구해보면 X좌표 1이고 X좌표 0이니까 여기는 1 빼기 0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. 이거 분해. 그 다음 Y좌표는 1과 T니까 1 빼기 T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. 됐죠? 이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돼요? 같아야 됩니다. 그렇다면 분모가 전부 다 1이니까 분모는 없는 셈 치고 그냥 C-1은 1-T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네요. 됐죠? 따라서 이 T라는 값을 구해낼 수가 있는데 T라는 값은 E-C 이렇게 구해낼 수가 있는 겁니다. 따라서 D점의 좌표는 뭐가 되냐 하면 이 D점의 좌표는 0,E-C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. 됐죠? 이때 요 C도 요와 똑같은 C입니다. 이렇게 되겠죠. 그죠? 자, 그러면 BD의 길이를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. BD 변의 길이는요, 이 X좌표가 둘이 똑같잖아요. 이 X좌표 0이고 0이니까 결국 Y좌표 길이의 차가 뭐다? 바로 선분 BD의 길이가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따라서 선분 BD의 길이라는 것은, 자, 얘가 더 위에 있으니까 Y좌표가 이쪽이 더 크겠죠? 그래서 C에서 누굴 빼는 거예요? E-C를 빼는 겁니다. 결국 얘는 EC-E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. 그럼 끝났죠? 자, 삼각형 BDC의 넓이라는 것은, 자, 삼각형 BDC의 넓이는 2분의 1 곱하기, 자, 요걸 밑변으로 보면 밑변 2 곱하기 높이가 바로 선분 BD의 길이가 되는 겁니다. 이 높이를 2로 묶어주시면 C-1 이렇게 되겠네요.
자, 따라서 요렇게 지워주시면 됩니다. 따라서 얘는 2배 C-1인데 그 값이 12다라는 걸 문제에서 알려줬네요. 결국 C-1은 얼마고요? 6이고요. 따라서 C는 얼마구나? 7이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자, 이렇게 되면 우린 뭐만 구하면 되냐 하면 A하고 B만 구하면 되는 거예요. 그쵸? 근데 이 A하고 B를 어떻게 구하느냐? 바로 이 그래프의 꼭지점의 좌표가 1,1이라는 걸 알고 있고요. 지금은 C 값이 7이라는 것도 구해낸 상태입니다. 따라서 여기를 전부 다 이 C 대신에 7로 바꿔주는 거죠. 자, 이렇게 되면 0,7, 1,1, 2,7이 모두 다 이 그래프 위에 있는 점입니다. 따라서 x 대신에 먼저 0을 C가 7인 거니까 0을 대입할 필요는 없겠죠. 그래서 여기에다가 x 대신 1을 대입했을 때 y가 1이 나오고 그 다음에 x 대신 2를 대입했을 때 y가 7이 나오는 걸 보이면 돼요. 자, 그럼 1을 대입하면 a 플러스 b, 원래는 c지만 c가 7이라는 거 알고 있습니다. 얘가 1이다. 따라서 여기서 뭐가 나와요? a 플러스 b가 마이너스 6이다 라는 거 알 수가 있고요. 두 번째 2를 대입합니다. 그러면 4a 플러스 2b 플러스 자 c 대신에 7을 넣으면 그 값이 7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. 그럼 결국 여기서 우리가 뭘 알고 있냐 하면 b가 마이너스 2a다 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. 됐죠? 그래서 요거 두 개를 그냥 연립하시면 돼요. 요거 두 개 연립하면 a 마이너스 b 대신에 2a 마이너스 2a니까 이렇게 됩니다. 얘가 마이너스 6이죠? 따라서 마이너스 a는 마이너스 6이니까 a가 6 되는 걸 알 수가 있고요. a가 6이면 b는 a의 마이너스 2배니까 마이너스 12가 됩니다. 됐죠? 자, 문제에서는 2a 빼기 b 플러스 c니까 2a 빼기 b 플러스 c는 2a면 12입니다. 그 다음 빼기 b니까 마이너스 12를 빼는 거고요. 플러스 C는 7입니다. 이렇게 되면 요거 두 개 해봤자 24에다가 7을 더하는 거니까 정답은 31이 되는 걸 알 수가 있겠네요. 됐죠? 네. 이 문제의 정답은 31입니다.